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인들만 오셨나봐요. 네, 저는 권수경이라고 하고요. 네,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를 이제 12주 동안 제가 할 겁니다. 오전에는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영양 판정과 영양 교육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네, 선생님들을 즐겁게, 네, 그렇지만 유익하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로이 하는 의미에서 좀 보자면, 전공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전공 시험이 이제 처음 전공 2시간에 걸쳐서 보시는데, 시간은 90분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90분, 90분 이렇게 실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요. 전공 첫 시간에는 주로 짧게 답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14문제가 있는데 8문항이 기입형이에요. 말 그대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내지는 뭐뭇은 하고 단답형으로 답을 다시는 그런 간단하게 답을 달 수 있는 기입형이 한 8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 넣기나 단답은 아니고 그냥 한두 문장, 짧게는 뭐 한 문장, 길게는 한 2~3문장까지도 쓸 수 있는 서술형의 문제가 한 6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제 14문제가 전공 첫 시간에 푸시게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배점이 기입형은 간단하니까 좀 작겠죠? 예, 그래서 한 문제당 한 2점 정도 배점이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4점 정도 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한 40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를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7시에 40점을 맞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2차 시에는 요때는 8문항을 보시는데 똑같은 시간에 8문항이란 얘기는 뭐겠어요? 답이 쓸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다. 그거겠죠. 그래서 7문제, 뭐 사실은 조금 배점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4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7문제가 서술형이고 한 문제가 이제 요게 논술형이에요. 예, 논술형. 문제 수는 적은데 시간은 똑같다라는 얘기는 요거가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라는 거고 실제 그렇습니다. 요거가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배점이 10점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10점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문제를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것이 내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다 라는 문제가 나오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0점 해서 40점 만점, 1교시 40점, 2교시 40점. 네, 이렇게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자신 있게. 지금 처음이니까. 네.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12주 강의는 기본하고 심화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12주 동안 우리가 이 교재를 다루게 되는데, 그동안 시험 본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영양교사 임용고시 전공 과목을 본 게 10여 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기출문제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중요한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시는 거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다고 뭐 내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세부적인 것까지 그렇게 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기출문제에 나온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만도 사실은 12주가 돼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회주 동안 기본 심화 이론을 다루시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요. 이제는 여기에서 1단원에서 뭐 나왔습니다. 2단원에서 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은 기출문제 나왔던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게 요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100%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도 보면 어떤 쌤은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 어떤 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요런 그냥 기본 패턴 정도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방법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모든 공부는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해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학원에 와서 들으시는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거의 목표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가겠다라는 목표로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신 거는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 이렇게 목표 계획 세우실 때요. 학원에 와서 강의 듣는 거는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내가 익히는 시간이에요. 내용을 그냥 알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제 뭐 저녁 드시고 나서 이제 딱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혼자 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공부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오늘 막 14시간 공부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저녁 먹고 나서 14시간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해도 최대치는 뭐 6시간, 5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본인만의 혼자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 암기가 그래서 자기의 공부 시간이에요. 저녁 때 하시는. 근데 보통은 미루지 마시고 그냥 당일 들은 강의는 당일에 외우겠다라는 각오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해와 암기가 끝나면 사실은 암기한 게 한 번 외워서 11월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뭐 알파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의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복이요. 이거 책 다 끝나고 그때 한번 다시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이 반복이라는 거는 암기하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면 할수록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은 교재가 다 끝나고 그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시냐면요. 보통 선생님들 수업이 4일 있으신가요? 지금? 그리고 교육학 뭐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교육학이 한 이틀 들으시나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남네 하루? 그죠? 네. 그 하루를 벌써 계획 짜신 분들 계시죠? 친구 만나고 이거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계획 짜신 분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하루를 뭐 친구 만날 수는 있어. 잠깐 한 2시간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할 수는 있는데 다 쓰시면 안 돼요. 그걸로 그 남는 하루는 요 반복을 하시는 날이세요. 예, 그래서 요 반복은 생각처럼 요 암기하는 시간보다는 짧습니다. 이미 내가 다 외워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해봤자 한 4, 5일 전에 이미 외워놨던 거기 때문에 또 보면 그게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물론 가끔 새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새롭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요 암기하는 시간에 한 3, 40%만 시간을 들으시면요. 그게 두 번째 내가 반복되고 그 두 번째 반복된 내용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말이나 이때 남는 하루 정도의 시간을 꼭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패턴으로 12주를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이 정도 중요한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권이니까 얇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전체 다 받으시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넓죠? 이 정도 되죠? 네. 뭐 이것만 보나요? 사실은 전공서나 스터디하면서 전공서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주일 단위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 강의한 거 이해하고 그날 암기하고 그 조금 여유 남는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하면 네,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많은 내용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은 그 많은 내용이 다 내 걸로 이제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말 6월 초에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추실 거고, 그리고 한 6월 정도에 잠깐 혼자만의 공부하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다 됐다라고 보면서 7, 8월에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는 사실은 적용, 실전, 문제 풀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랑 그 문제에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지는 조금 나올 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를 통하셔서 그럼 답은 이런 식으로 달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과정이 7, 8월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한 6회분 정도가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또 수업을 통해서 그건 정말 그야말로 내가 시험장에 갔다라는 마음 자세로 내 실력을 체크하고 거기서 안 된 거는 반드시 채워야지 시험장에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만 뿌듯하지 않으세요? 네, 계획만 세워드려도 뭔가 내가 공부 다 한 것 같죠? 네.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바로바로 뭐 3월 달에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3월 달에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요. 너무 하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막 피곤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약간 벚꽃 피면서 살짝 흔들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문제풀이 그 6월 달에 혼자 공부하라고 드리는 시간 있죠. 그때 당황하시는 분들 살짝 계세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또 다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열심히 하시고, 네,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네, 요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생애주기 보도록 할게요. 생애주기 영양학 목차를 한번 보죠. 차례. 자, 1장에서 10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12주 강의이긴 하지만 요거를 말씀 안 드렸네. 중요한 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과목에 어느 정도, 어떤 과목에서 어느 정도 나느냐. 그래서 이 교육, 이 영양 교육이 가장 많이 납니다. 이 과목에서. 그래서 이 전체 문제에 약 25에서 35%는 영양 교육에서 나는 거예요. 나머지 65, 75%가 그 외 나머지 과목들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표상 영양 판정과 영양 교육이 오후에 들어가 있는데요. 영양 판정이 한 5주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영양 교육이 이제 그 뒤에 7주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사실 7주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애주기 영양 오전 강의를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0주까지 이 생애주기 영양학을 다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11, 12주째 오전 강의는 영양 교육을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이 뭐 한 9주 반 내서 뭐 길으면 10주 안쪽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거의 한 주에 한 장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세요. 한 장 이렇게 보시면 아유, 이 정도는 뭐 오늘 그냥 그죠? 강의 듣고 가서 오늘 다 외워버리겠네 하실 정도예요. 네. 근데 1장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정도까지 나갑니다. 오늘 1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해서 오늘 한 이제 임신 요 정도 끝까지는 못 하고요. 2주 그 2장의 반 정도 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10주 전에 생애주기는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생애주기 영양학이 이렇게 단독으로 생애주기 영양학만의 문제가 난다기보다는요. 보통은 고급 영양학에 같이 연결을 해서 나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영양소의 대사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한 문제로서 나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완전히 단독 따로따로 된 과목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양제 붙은 과목들은. 그래서 뭐 이런 생애주기 영양학이나 고급 영양학이나 항상 요 영양소, 고급 영양에서 요 영양소 배웠을 때는 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는 어떤 생애주기에서 중요하게 다뤘었지? 요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두 개를 좀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 자, 1장, 뭐 간단한 거죠. 성장과 발달이고요. 자, 5페이지에서는 사실은 뭐 성장 발달의 정의는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로 가시고요. 이번에 세포의 성장 단계는요, 요 단계를 순서대로 이 단계의 이름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입니다.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예. 그리고 그 단계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 DNA 양이 증가한다라든지, 뭐 단백질 양이 증가한다라든지, 밑줄을 쳐놨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의 특징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별의 특징을 사실은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밑에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지금 위에서 정리한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딱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그림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 문장으로 풀어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겠죠?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고요. 주관식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단어라든지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간단한 문장은 항상 내가 이거 빈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단어 강의 시간에 배우셨죠?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암기하실 때 그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가리고 이게 빈칸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뭐를 넣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하나의 문장, 중요한 내용이 정리된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서술형의 답을 요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갖고 그 문장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키워드가 빠지지 않도록 딱 간단하게 서술하는 연습도 평소에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 교재가 다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단어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요. 막 잡다한 설명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교재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이 단어는 내가 다 외운다라는 각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포의 성장 단계 하면서 또 제가 첫 시간이라 조금 잔소리가 많았죠. 저희 아이들이 싫어해요, 아주. 그래서 3월 달만 되면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싫어합니다. 자, 1번 성장 발달의 정의 해서 성장과 발달은 다른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자, 성장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교재 다 있어요. 이건 여기 안 쓰셔도 돼요. 신체의 길이와 크기가 형태적으로 증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양적 성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커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적으로 커졌다. 이거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애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방학만 지나고 애들이 쑥 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 너 많이 컸다. 이게 무슨 성장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애가 쑥 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이 성장은 사실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 증가되어서 성장이 되는 거지, 수분이 그렇게 부종이 많아졌다라, 부종 이제 특수한 다른 상황에 의해서 수분이 축적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지방이 늘었다. 그래서 보통 한 40대에 한 달 전에 본 것보다 좀 이렇게 찐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커졌다고 그래서 그때 야, 너 성장했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지방이나 체수분이
쌓이는 거에 기인하는 거를 성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장기 아이들이 단백질이 몸에 막 이렇게 증가하면서 외형적으로 막 키도 크고 하는 그것이 성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성장이 뭐구나 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성장은요, 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형태적인 성장 또는 화학적인 성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태적인 성장은 뭐 키나 체중 같은 거 눈으로 봤을 때 형태적으로 컸잖아요. 또는 몸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대사에 의해서 질소, 칼슘, 뭐 질소라고 했지만 사실 단백질 같은 게 축적이 됐다거나 뭐 칼슘 막 뼈가 이렇게 막 자랐다거나 칼슘이 축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성장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장 안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조금 다른 의미가 우리가 조금 구분되어서 보셔야 될 게 발달이에요. 자, 발달은 여기 땡땡하고 나와 있는 개념을 보시면 주로 신체의 기능면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성숙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요거는 질적 성장인데요. 특히 기능이 막 이렇게 점점 더 정교한 거를 할 수 있게 되고 막 복잡한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능면의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기능, 단순한 기능만 하다가 점점 복잡한 기능, 정교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요거를 말하지 겉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막 커지고 그런 것을 발달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능이 복잡, 정교, 성숙해지는 것이 발달이고요.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잘 크기가 막 변화되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능이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질적 성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발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기능과 능력에 있어서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호흡 기능, 소화 기능, 운동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서적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의미가 사실 비슷하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거다라고 구분하자는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번 단계는 조금 암기하실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세포의 성장 단계는요.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지나면 성장이 다 끝나고 이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성장 단계는 1, 2, 3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했네요. 네. 요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증식성 성장 또는 세포 증식기라고 불러줘요. 1단계를. 증식의 증식 1단계 하이퍼플라시아라는 건 증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가 이제 증식한다는 건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갖고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세포의 수의 증가. 그래서 보시면 수에다가 밑줄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수. 1단계 하이퍼플라시아는요. 세포 증식기에는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의 뭐가? 수가 많아지는 단계예요. 크기는 아직 안 큽니다. 수만 큽니다. 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 뭐가 많아져요? 세포 분열하려면 DNA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당연히 DNA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보니까 하이퍼플라시아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이퍼트로피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즉, 두 개가 다 일어나요. 이 플라시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증식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자, 하이퍼트로피는요, 비대성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식과
하이퍼트로피, 즉 비대형 성장을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크기가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만 늘어나는 거였는데 2단계에서는 죄송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불어서 아까 만들어졌던 그 세포들의 크기도 커집니다. 2단계에서는. 그래서 수도 점점 많아지고 만들어진 그 세포들의 크기도 커지는 단계가 몇 단계? 2단계.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이 없어요. 더 이상 세포 수는 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들어졌던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3단계가 하이퍼트로피, 예, 비대성 성장 또는 뭐 세포 비대기, 즉 하이퍼트로피니까 크기만 커져요. 수의 증가는 없습니다. 당연히 DNA 증가가 3단계에서는 안 보입니다. 네. 자, 순서대로. 그래서 1단계는 수가 점점 느는구나. 2단계는 수도 늘고 크기도 커지는구나. 3단계는 크기만 커지는구나. 자, 그렇게 봤을 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DNA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DNA 함량이 증가되는 단계는 몇 단계까지? 2단계까지만. 네. 3단계는 DNA 증가가 없어요. 그걸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자, 밑에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X축을 보시면 세포 수의 증가. 이게 이제 1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이퍼플라시아.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수와 크기니까 요게 2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더 오른쪽에 크기의 증가니까 이게 하이퍼트로피, 즉 3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를 봤을 때 Y축의 맨 위에 DNA, 총 DNA 양을 그래프로 봤을 때, 자, 1단계 쭉 늘어요. 보이시죠? 2단계 늡니다. 물론 1단계처럼 쭉은 아니지만 역시 늡니다. 자, 그렇지만 3단계는 어때요? 일정하죠? 네,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특징을 그림으로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세포의 성장 단계와 단계별의 특징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림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나와도 바로 그 그림 위에 있는 문장 1단계는 뭐가 늘고 뭐가 DNA 함량 증가 특징이 있다. 2단계는 뭐와 뭐가 는다. 역시 DNA 함량 증가한다. 3단계는 크기니까 DNA 함량은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이 그림을 해설할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DNA만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총단백질, Y축의 위에서 두 번째가 총단백질이거든요. 총단백질은 사실은 뭐 DNA가 됐건 세포 안에 여러 물질이 됐건 사실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증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Y축의 맨 아래쪽에 있는 단백질 나누기 DNA 양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 괄호하고 친절하게 요 단백질 나누기 DNA는 뭐를 의미한대요? 세포의 크기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는 1단계 때 늘던가요? 1단계? 안 늘어요. 그죠? 네. 1단계는 그대로 늘지 않고 그대로. 그 대신 몇 단계? 2단계, 3단계는 증가하죠. 크기 증가는 2단계, 3단계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난 이후는요.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성숙 과정에서는 그냥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숙기는 성장은 정지하고 모든 세포가 뭐 수가 는다거나 크게 커진다거나 그런 성장은 정지하고 구조 정교, 기능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정교해지고 기능이 발달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외우실 거 이제 하나 여기 정리되실 거 하나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이 스케몬의 성장 곡선, 이게 이제 눈에 확 띄어요, 중간에.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예,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역시 요것도 그림만 딱 봐도, 아, 요게 어떤 조직의 발육 곡선이구나, 를 아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곡선의 특징을 간단한 문장으로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거를 하기 전에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조직이 발육 패턴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마다 약간의 발육이나 성장의 패턴이 좀 특성이 다르구나. 이제 요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한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성장할 때 어떤 특징이 있나? 일반적인 특징이 있나? 그걸 한번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바로 위에 우리 이제 사람이 보통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성장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성장이나 발달은 정해진 순서가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성장에 지금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도요. 3번 이제 뭐 예를 들기 위해서 3번을 보시면 일단 머리가 먼저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동안에 머리가 제일 많이 발달해요. 머리가 먼저 발달하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나서 태어난 다음에는 영아기가 되어야 조금 몸통이 좀 이렇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유아기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 그 시기 때 팔다리가 이렇게 쭉쭉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머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리,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어떤 유전적으로 정해진 그 패턴대로 우리가 성장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뭐 어떤 애는 막 다리부터 길어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애기는 머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팔다리는 짧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처음에 애기를 딱 봤을 때. 아니, 우리 애는 왜 팔다리가 이렇게, 애가 3등신이야? 막 이렇게 깜짝 놀래거든요. 정상인 거예요. 정상. 지극히. 자, 그 다음에 2번째. 성장 발달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만 18세까지가 성장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 끝나면 이제 19세부터가 성인인데, 성장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어쨌거나 꾸준히 성장이 됩니다. 태어나서 성장기인 만 18세까지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성장이 돼요. 그렇지만 그 속도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아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를 제1의 급성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기 때는 성장을 하기는 하나 영아기보다는 약간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기가 되면 또다시 조금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2의 급성장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발달 속도는 균일하지 않다. 빠를 때도 있고 조금 완만할 때도 있고 이래요. 자,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머리가 먼저 발달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 나중에 발달하고 중심 또는 중심에서부터 말단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뭐 영양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뭐 인종, 성별, 여러 가지 영양 상태, 뭐 등등 사회경제적 등등 상황 등등 개인차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기관이나 조직.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과 조직이 있죠. 이게 다 똑같은 발달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 기관에 따라 성장 발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서 스케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조직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연구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요겁니다. 스케몬의 성장 곡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네. 스케몬의 성장 곡선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요 그림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그림을 설명한 문장이 있죠. 1, 2, 3, 4. 그래서 신경계형, 뭐 림프형, 생식기형, 일반형. 여기서 사실은 그 그림에 여기 림프형, 신경계형, 일반형, 생식기형 요 이름을 빈칸으로 해서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중요한 항상 키워드나 문장은 내가 요거 꼭 빈칸이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한번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그러면 신경계형은 문장과 그림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한번 볼 거예요. 자, 신경계형 1번이니까 신경계형부터 볼게요. 자, 보통 신경계형의 이 발육 곡선을 보니까 지금 거의 태어나자마자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보니까 지금 그림상 뭐 10세도 전에 8세 정도 되니까 지금 100% 성장에 거의 다 달았어요. 이미 6세, 8세 정도 되니까 이미 100%가 바로 성인의, 즉 성장이 완료된 성인의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100%. 성장이 완료된 성인치를 100%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신경계형은 굉장히 어릴 때 이미 어른과 똑같은 정도로 발달을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곡선의 모양을 딱 보시면서 아, 영아기 때 급속히 확 발달하고 유아 초기까지 확 발달하는 거의 유아 초기에 이미 성인치에 다다르는 발달을 보이는 게 무슨 형? 신경계형이구나. 신경계형은 반드시 빈칸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신경계형에 속하는 조직이나 기관은요, 뇌, 척수,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자, 그 특징이 바로 밑에 영유아 초기의 급속 성장이라고 특징을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써놨죠. 그래서 신경계형의 특징이 뭐냐? 발달 특징이 뭐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유아 초기의 급속 성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영유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신경계형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림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냐? 영유아 초기에 이건 너무 저기다. 그 설명에 이미 답이 나왔네. 네, 패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약간 조금 더 설명이 있긴 한데 생후 4세에 최대 세포수에 이미 달한대요. 네. 그리고 6세가 되면 성인의 90%, 10세면 성인과 유사. 아까 100% 수치 거의 10살 되니까 성인 100% 됐죠? 그래서 영유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급속히 성장하는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달 특정 시기라고 얘기해줘요. 특정 시기. 아까 인간 성장의 특징 5번 설명하면서 제가 5번의 두 번째 문장은 말 안 하고 놔뒀잖아요.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특정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특정 시기. 네, 인간 성장의 특징 5번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특정 시기 또는 그 앞에 발달자를 붙여주셔도 돼요. 발달 특정 시기. 네, 발달 특정 시기. 이제 요 시기는 주로 뭐냐 하면은 굉장히 급속히 빠른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많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그 시기를 보통 발달의 특정 시기라고 우리가 많이 그래요. 네. 막 세포 분열이 막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발달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요 시기에 이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신경계형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시기가 주로 언제가 되겠어요? 영유아 초기가 되겠죠? 성인기가 아니라 영유아 초기 급속히 발달하는 요 시기에 영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달을 저해하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특정 시기에 어떤 저해가 되는 어떤 조건,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병이 발생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영양 부족이나 질병 같은 어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제대로 발달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 제대로 발달을 못한 요 상태는 나중에 다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비가역적 손상 내지는 뭐 비가역적 감소. 왜냐하면 이제 세포 분열이 급속하게 되는 시기에 세포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급속하게 되는 시기가 사실은 성장이 급속한 시기거든요. 요 급속하게 되는 요 시기, 세포 분열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급속히 되는 요 특정 시기, 발달의 특정 시기에 영양 상태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라든지 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그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포 수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나중에 크면 나중에 그냥 좀 커서 한 뭐 청소년기 이후에 그때 영양적으로 충분히 먹으면 그럼 다시 그때 세포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근데 아니란 말이죠. 요 특정 시기에 어떤 저해 요인에 의한 세포수 감소는 나중에 뭐를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비가역적 손상 또는 비가역적 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특정 시기를 강조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요 급속히 발달하는 요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는 조금 뭐 병이 뭐 많이 아팠다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조금 성장이 좀 느리다 해도 조금 그 시기가 특정 시기가 아닌 요 어떤 신경계형을 예를 들면 영유아 초기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아파갖고 좀 다른 애보다 어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조금 지나면 회복이 돼요. 조금 지나도 그때 다시 영향을 주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요 특정 시기에 영양이 부족했다 라고 해서 세포수가 제대로 분열이 안 되거나 발달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저해 요인에 의한 감소는 사실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 발달에 관련돼서는 특히 뇌 신경 발달 관련해서는 언제 시기의 영양 조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영유아 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의 신경계형을 맨 밑에 특징을 설명할 때 맨 밑에 문장에 태아기, 영아기의 영양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길게 했어요. 그 말을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요거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오래 드린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아기, 태어나서는 태어날 처음 영아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신경계는 요 시기가 많이 급속히 발달하는 특정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문장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신경계형은 요거 발달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뱃속에 있을 때랑 영아기 때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된다.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림프형 또는 이제 이 그림의 임파계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뭐 요즘은 림프형이라고도 많이 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임파계형이나 림프형은 똑같은 거고요. 네, 조금 현대적으로 림프형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죠. 요즘에는. 네. 임파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 림프라고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림프형인데요. 자, 림프형의 발육의 특징 그림을 보면 탁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게 삐죽 올라가요. 어디까지? 200까지. 성인치의 2배까지 올라가요. 200은 성인치의 2배란 얘기예요. 100이 성인치니까. 그래서 삐죽 올라가는데 이 나이가 몇 살인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약 10에서 12세경. 그래서 그 밑에 특징을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동기, 특히 10, 12세경 현저히 발육하여 뭐가? 림프형들은. 네. 림프형들은 요 10, 12세 때 현저히 발육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인의 2배까지, 2배까지 쭉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지나면 다시 성인치로 10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특징적이니까 바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림프형에 속하는 것들이 림프조직, 편도선, 흉선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면역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아동기 때 특히 면역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조금 뭐 어떤 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뭐 펜서슨이 부었어요, 뭐 열이 많이 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형의 특징 그림으로도 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장 하나로 특징을 서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이 빼시면 안 돼요. 10에서 12세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도 중요한 겁니다. 성인의 몇 배? 2배.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감소, 성인치로 떨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식기형이죠. 생식기형에 속하는 것들이 뭐 고환, 난소, 자궁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발육 패턴을 보여요. 어렸을 때는 거의 성장이 발달이 없어요. 그죠? 예. 없다가 언제 이후에 급속 성장을 하느냐? 자, 언제 이후? 12세. 우리가 보통 뭐 사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청소년기. 예, 그래서 이제 12세 기점으로 사춘기 이후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는 네, 패턴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신경계나 림프나 생식기형이 아닌 나머지 그냥 기관들은요, 보통은 일반형의 발육 패턴을, 성장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요 일반형 하면, 뭐 이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외의 여러 가지 기관, 또는 뭐 키, 체중, 뭐 내장기관, 뭐 근골격, 이런 성장들은 일반형의 성장 패턴을 보이는데, 요게 모양이 약간 S자, 뭐 살짝 이렇게 똑바로 쓴 S자는 아니에요. 살짝 누운 듯한 모양이지만 보통 우리가 요걸 이제 S자형 곡선의 모양을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예, 약간 눕기는 했지만, 그죠? 네, 피곤해서 S자형 곡선인데, 자, 이 S자형 곡선이 바로 요 의미죠. 1단계, 즉, S자, 요게 지금 요렇게 됐다는 의미인데 요거는 급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급성장. 그리고 완만한 성장. 다시 급성장. 이런 의미거든요. 이 S자의 의미는. 그래서 영아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장. 해서 영아기의 급성장기와 유아와 아동기의 완만한 성장기를 거쳐서 다시 청소년기에 급성장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일반형의 성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아기, 우리 생애주기니까 이걸 하나하나 한 시기 다 중요하게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영아기를 제1의 급성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소년기를 제2의 급성장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형은 S자형 곡선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케몬의 성장 곡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한번 그려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려보세요. 그래서 삐쭉 올라간, 림프형이 삐쭉 올라간 게 200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삐쭉 올라간 시점은 10에서 12 사이가 되도록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빈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 옆에 무슨 형이라는 이름도 한 번씩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생애주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걸 훑겠다라고 해서 생애주기를 쭉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태아기, 즉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엄마로서는 임신기가 되겠죠? 아기로서는 태아기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태아기.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여기 있는 나이는요, 만 나이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생후 1년, 만 1년까지를 영아기라 하고요.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를 유아기라 하고, 만 6에서 11세, 즉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예요. 이때를 이제 아동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만 12세에서 18세까지가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성인기는 제일 길어요. 만 19에서 64세까지. 네, 굉장히 길죠? 네, 64세까지 성인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기라고 보통 생애주기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의 한 시기마다의 특징을 다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실 건데, 요거 이렇게 문장 몇 개 이렇게 놔두면 좀 찜찜하니까 한번 읽고 지나 끝나죠. 네, 제가 이렇게 하나라도 안 읽으시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네, 이 상태에서 1장 끝 그러면 저 내용을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크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고만 끝낼게요. 태아기,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로 따지면 임신기죠. 전기, 특히 앞부분에서는 이제 만들어져요. 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죠. 급속한 세포 분열과 신체 기관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때 뭔가 잘못된, 예를 들어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형 발생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 거쳐서 말기 해서 말기에는 태아가 굉장히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되겠죠. 뭐 지방을 막 축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자, 영아기는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1의 급성장기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성장 발달이라는 특징을 항상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생식 기능 이런 발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무슨 뇌나 신경의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쓰실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문장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유아기는 영아기보다는 완만하지만 역시 계속적인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동기도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2의 급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 뭐 성적인 성숙 또는 더불어 정서적인 발달, 뭐 이렇게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서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성인기는 더 이상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인기서부터는 우리가 가능하면 노화를 속도를 늦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돼요. 방어 영양 목표를 가지고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노인기. 사실은 노인기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2장 할게요.